사람들이 화나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앞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면은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하면서 보다가 아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군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아 재밌어요. 네. 근데 유튜브의 안타까운 점은 유튜브 안타까운 점은 정말 그것만 보고 댓글 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컨텐츠의 본질을 가장 잘하는 크리에이터님을 모셨습니다. 무대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든 이야기와 전략까지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컨텐츠의 비밀 김민식 PD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나 자기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PD님 그 네.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온 지금은 크리에이터이면서 PD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잠깐 네. 그러면 좀 약간 카테고리 좀 나열해 줄 수 있을까요? 지식정보 쪽으로는 세상연구소 보다 이런 채널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는 세라젬이라는 그 안마기 회사 있잖아요. 안마의자 만드는 네. 거기서 이제 시니어 쪽을 담당해서 제가 대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옴니버스라고 해서 제 이제 내재되어 있는 이 끼를 좀 약간 분출하는 채널로 옴니버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계시는 걸 들리는데 요즘 사람들이 재밌다고 느끼는 컨텐츠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드시네요. 쇼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내가 창작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그거는 사실 정말 어려운 분야잖아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릴스를 좀만 내려봐도 네. 같은 노래 그리고 같은 구도를 공유하고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결국에는 따라하고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는 방식이 가장 쉬운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신 많이 따라 할수록 나랑 가장 잘 맞는 영상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방향을 조금씩 뻗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좀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 걸 어떻게 디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쉬운 예를 제가 들으면요. 예? 예를 들면 제 주위에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미용사인데 오빠 나도 미용 쪽으로 좀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네. 뭐 기우쌤이라든지 예.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2명만 얘기해 볼래? 근데 정작 웃긴 게 다른 걸 봐요. 난 이걸로 잘 되고 싶은데. 난 이걸 잘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분야랑 내가 찾는 분야가 좀 같아야 되는 게 가장 성공하기 쉬운 방향인데 이상하게 난 헬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웃긴 게 약간 댄스 영상이라든지 요리 영상만 본다. 네. 그 대신 근데 만약에 죽어도 나는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내 분야랑 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비슷한 결의 질문일 것 같은데 유튜브에 성공하는 컨텐츠는 좀 무엇이 다르다고 보세요? 성공하는 컨텐츠라기보다는 성공하는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약간 그런 게 약간 지금 무당한테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느낌이거든요. 무당한테로 또 번호 알려달라. 그런 거보다는 예. 성공에 가까워지는 컨텐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건 좀 있는데 예. 확실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 나온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해서 빵 터지는 영상이라고 얘기를 빵 터지는 하잖아요. 영상. 빵 터지는 영상에서 네. 나온 출연자를 데리고 비슷한 컨텐츠를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영상을 비슷하게 녹여내면은 그 말 그대로 결국에는 레퍼토리가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네? 잘 나가는 영상을 많이 보고 그걸 탐구하다 보면은 그거랑 비슷한 조회수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저속노화. 이 메인 미디어는 진짜 그 무시를 못 하거든요.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 왜냐면 예를 들면 유퀴즈. 네.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여기 유재석 님이 있고 네? 출연자가 나오면 사실 이게 유퀴즈잖아요.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사실 그러면 유퀴즈에 나온 출연자를 보다가 네. 그 사람을 섭외하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하죠.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섭외를 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비트박서 윙님. 예. 그분이 빵 뜨자마자 저희는 그냥 비트박서 윙님 연락처만 미친 듯이 구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방송국도 그 방식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방송도 그 방식으로 하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잘 되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건데 모험을 하기보다는 사실 안정적인 방법은 잘 나온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게 베스트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커뮤니티를 한번 보죠. 커뮤니티들. 커뮤니티를 보면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네티즌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는지 아. 어디서는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 예를 들면은 뭐 FM 예. 뭐 이런 데들도 있고 DC 인사이드 같은 데들이 아, 있어요. 예. 근데- 유명하죠. 근데 생각보다 웃긴 게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정말 눌러보고 싶게 만드는 제목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럼 그 제목을 참조해서 썸네일을 만들면 아.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했을 때 예. 대한민국 딱 하나밖에 없는데 벌써부터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런 직업 그거를 어떻게 썸네일로 녹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커뮤니티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예비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축구를 예.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전 구기 종목을 안 좋아해요. 싫어하고 못합니다. 아, 예. 근데 월드컵 시즌엔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려면 당연히 제가 어떤 경기가 펼쳐졌었고 어떤 선수가 어떻게 퇴장을 했고 어떻게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그걸 가장 절묘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의 반응들이긴 하거든요. 와.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 이번에 누구누구가 정말 잘하더라. 그럼 그 사람의 그 영화 솔직히 시간이 요즘 현대인들 시간 바쁘잖아요. 네. 다 릴스 보고 쇼츠를 보는 그런 시대인데 그 댓글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런 경기를 했구나. 네. 경기를 다 보지 않아도 그 정도의 어떤 압축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신 케이스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이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근데 이게 너무 구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물론 피해자고 이 슬픈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통해서 나 사기당한 사람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구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었어요. 사람들을.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 업체한테 혹시 이게 재현도 이렇게 그 상황을 재구성해서 하는 거니까 배우를 섭외해서 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건 안 된다. 진실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진짜로 너무 힘들게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말 세게 당한 사람, 약하게 당한 사람, 가족이 당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구했어요. 한 2달을 연락을 해서. 와, 2달을 연락했어. 근데 그 영상이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이 어떤 인사이트들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이 확실히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영상.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영상 중에 그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대형견 목욕시키는 영상 예, 대형견 목욕.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었지만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썸네일을 그 목욕시켜 주시는 그 대표님이 계신데 예. 그 대표님보다 그 개가 커요. 와. 근데 물어봐요. 심지어 사람들은 이거 확대한 거죠 포토샵으로. 아니에요. 근데 그 개보다 훨씬 작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까? 약간의 궁금증과 호기심도 들어가네요. 공감 무조건이에요. 플러스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라. 그쵸? 예? 일단 공감이랑 호기심이 없으면은 사실 그 영상을 눌러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눌러보는 거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눌러보는 건 절대로 없다. 근데 물론 그냥 눌러보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시청 지속률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인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인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장점.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거. 그건 피디님이 찾아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운 거.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많죠. 피디님이 봤을 때 야 이건 될 것 같은데 안 된 경우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솜사탕 만들어서 10억 빚을 갚으신 사장님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사장님이 너무 밝으시고 해맑으신데 조회수는 처참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10억 빚을 갚는 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내가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썸네일을 하나 만들거든요. 일반인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인으로 하는 크리에이터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기는 해요. 썸네일 하나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썸네일을 한 4-5개
많이 만들 때는 막 10개씩 만들 때도 아, 있어요. 썸네일 4, 5개, 10개씩 만들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잘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이 트렌드를 따르는 또 문구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SK에서 단체적으로 이제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었잖아요. 예. 굉장히 큰 사건이고 큰 사건이죠. 저희 회사에서 그걸 찍은 건 아니에요. 인터뷰를 했어요. 화이트 해커에 대한 이런 개발자들에 대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예? 그 사고가 그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업로드할 때쯤에 그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미 전에 찍어놓은 건데. 그렇죠. 근데 그때 썸네일을 내가 만든 썸네일 하나만 고집하는 사람은 바꾸지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때도 반응은 좋았었어요. 네. 근데 그게 터지자. 근데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핸드폰이 해킹당할 수는 없나요? 핸드폰이 해킹당하는 일은 없나요? 근데 그 꼭지가 메인이 아닌데도 썸네일은 그 꼭지를 메인으로 넣어놨어요. 핸드폰이 해킹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이 사고가 언제 터질지 알고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썸네일을 그 트렌드에 맞는 썸네일로 갈아 끼운 거거든요, 사실. 올려놨다가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자주 있는 게 좋아요? 자주라기보단 트렌드는 분명히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인도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막 쓰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인도랑 그 파키스탄에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캐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시점에 맞춰 썸네일 싹 바꾸는 거군요. 썸네일을 바꾸는 게 맞죠, 사실. 그럼 3개월 전에 올렸던 것도 썸네일 바꾸면서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효과가 좀 나요? 효과가 엄청나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게 정말 엄청난 한국을 흔들 만한 혹은 글로벌한 이슈가 된다. 예. 전 분명히 충분한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요즘 벤치마킹하고 계시는 채널이라든지 혹은 크리에이터라든지 제가 좀 많이 보는 거는 사실 이제 페이크 다큐 쪽을 제 주위에 좀 하는 친구들이 많이 페이크 있기도 다큐요. 해서 네. 사실 페이크 다큐 쪽이 잘 되기는 해요. 왜냐면 페이크 다큐라는 게 진짜이면서도 진짜가 아니라는 게 마음 놓고 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네. 뭐 랄랄님이라든지 예. 그 어떤 피식대학이라든지 픽대학. 예. 그런 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페이크 다큐로 굉장히 성장을 했잖아요. 요즘에 민수님 그 배우처럼 하시는 그쵸. 거. 예. 근데 그걸 보면은 따라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던 영상을 개그적으로 페이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창작한 건 아니에요. 그 영상 왜냐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웃는 이유는 진짜 연예인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찍거든요. 그죠? 그 안에 공감이 좀 있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공감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로 좀 준비하는 분들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은 절대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겪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1인 크리에이터 규모로 좀 준비하셨던 적도 있었던 거예요? 준비라기보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했었던 거죠. 야, 이거 너무 좋은 인사이트겠네요. 네. 근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예. 친한 미용사들한테 얘기를 해줬었어요. 예. 네가 이런 방식으로 비포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내가 만들어줄게. 심지어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영상으로 좌우 전후 그리고 그 이후에 전후 좌우를 찍고 그 너의 그 머리 세팅하는 꿀팁 정도를 하루에 한 2개씩 정도만 찍어 놓기만 하면 내가 편집도 하고 썸네일도 만들어주고 다 해줄게 라고 하지만 그거를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잠깐만, 끝내는 실천력과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게 맞기는 하죠. 그게 맞긴 한데 본질적인 거는 그거예요. 이걸 내가 얘기를 했던 친구가 미용사잖아요. 예?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제가 영상을 만들라는 다른 일을 또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한테 네가 요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볼래라고 하지만 그 친구는 난 요리사인데 이 영상을 내가 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죠. 다른 분야를 제안하는 게 된 거군요. 그쵸. 그분한테 그것조차 버거운 그쵸. 일이 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이거 모든 사람들의 예로 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예로 제가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물론 앉아서 하는 사무직일 수도 있지만 특수한 능력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대형견 목욕시키시는 분. 이거는 제가 실제 만나 뵀던 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분들이 있겠죠. 근데 언제까지나 내가 요리를 하고 내가 언제까지나 청소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체력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에는 이 영상을 찍는 게 나중에 내 미래에 내가 몸을 못 움직였을 때 또 그 기술을 팔아먹을 수 있는, 예. 쉽게 얘기해서 팔아먹는 거죠. 예. 이 팔아먹을 수 있는 미천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미용을 못했을 때 내가 미용을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내가 머리 한 명을 더 자르는 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니한테 머리를 자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미용하는 사람이 너한테 이걸 배우러 올 수도 있다. 그럼 추가적인 가치 창출이 되는 건데도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사실은. 절대 안 들어요. 왜냐면 나한테 내 본업이 아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끝내는 개인조차도 개인 스스로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 청사진까지 짜줬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아쉬워할 뿐이지 그때도 사실 후회할 때도 안 늦었거든요. 그때라도 시작하면 정말 좋은데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피디님? 옛날에 유튜브 그 시청 수익만으로도 뭔가를 많이 했었다라고 하면 네. 시청 수익만으로 하는 건 정말 이제 유튜브에서는 1차원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유튜브를 통한 광고, 이제 PPL이라든지 브랜디드 광고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너무 이제 초반 옛날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안에서 모든 걸 다 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유튜브 안에서도. 그러니까 유튜브를 못 벗어나게 해요. 아. 예를 들면 옛날에 릴스가 있고 틱톡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유튜브가 야 우리도 쇼폼이 있으니까 짧은 영상 우리 거에서 해도 괜찮지 않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카페24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요즘에 태그도 달 수 있고 쇼핑몰 해? 야 우리랑 연계해서 마케팅해. 이런 걸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수익화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보는 영상들이 예를 들어서 뭐 쇼박스, 뭐 유명한 사람 너덜트 이런 걸 보겠죠. 100만 회 찍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전단지를 만약에 돌린다라고 해요. 내 가게 음식점을. 그럼 전단지를 뭐 10,000장을 돌렸어요. 그럼 그게 사실 성공하는 거는 집 안에 그 전단지가 들어가야지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000명이 보잖아요. 네. 전 1,000개의 전단지가 집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불평불만을 해요. 1,000명밖에 안 봤다라고 하는데 야 너네 가게를 지금 1,000명이 알게 됐는데 근데 1,000명이 작은 숫자냐? 너네 가게에 1,000명 들어오겠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작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보는 유튜브들이 다 100만이 만, 100만, 뭐 10만, 100. 그래서 만 단위도 작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요즘엔 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 단위가 작지 않아요. 제가 찍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건물 철거하시는 분. 흔히 얘기하면 이제 노가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건물 철거하는데 그거 조회수가 3만인가 5만인가 6만? 이 정도 돼요. 10만 안쪽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직업을 구하시는 댓글도 엄청 많았어요. 지금 혹시 밑에서 배우면서 이 일 제가 배워봐도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디 가서 어디 국밥집에서 저랑 같이 일해보실래요? 같이 일해보실래요?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게 에너지 소모가 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내 수익을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작게 생각하는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거를 컨텐츠로 일단은 만들어봐라. 내 거를 소개를 해봐라.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잘 되는 크리에이터분들의 삶은 정말 윤택합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 잘 버시고. 네, 정말 윤택한 것 같습니다. 그걸 꿈꾸고 있는 사람이. 왜요? 되게 정말 이렇게 힘있게 스트롱하게 강조를 하시니까 네. 안 하는 당신이 지금 손해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좀 다르기는 한데, 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마케팅보다 정말 좋고 값싼 마케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 봉고차 같은 거를 개조해서 캠핑카로 만드시는 사장님이 있어요, 천안에. 예. 그분한테 저한테 메일이 와요. 저도 이거 캠핑카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9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래요. 그 영상 한번 출연하시고 아무튼 1,000만 원을 벌어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장님이 하신 건 딱 하나예요. 출연에 응했고 영상에 나와서 그 업로드를 허락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다시 전 이 얘기는 해요. 자영업자 무조건 해라. 그죠? 이거예요. 나는 이걸 귀찮고 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은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아는 거죠. 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참 웃긴 거라니까요. 그럼 개그맨 선배님들 페이크 다큐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개그맨 분들이 유독 이 유튜브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뭐 이런
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개그맨들이 개그 콘서트, 예? 차싸, 코빅 이거 혹시 거기 무대에서 하시는 분들 예. 그 어떻게 보면 꽁트라고 그러죠? 예? 그 꽁트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이 드세요? 혹시 누가 써준다? 작가님들. 그렇게 생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개그맨들이 쓴단 말이에요. 직접 써요? 개그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밥 먹고 그것만 해요. 개그만 짜요. 개그만. 이게 기존에 있는 채널들을 얘기하기가 좀 그러기는 한데 예? 이거 좀 너무 까부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게 까부는 건 아닌데. 누구한테 까부르게 보이시는 걸 사람들한테. 또 왜냐 스쳐 지나가다 보면 이게 또 조리돌림 될까봐.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정말 좋은 비주얼로 네. 좋은 내용을 담아서 영상을 만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네. 근데 개그맨들의 강점은 좋은 비주얼을 만들 수는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영상을 이제 카메라 감독이라든지 조명 감독이라든지 뭐 음향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미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 저도 그렇기도 하거든요. 제 핸드폰에도 지금도 있기는 한데 자다가 꿈이 재밌으면 꿈을 적는 사람들도 있어요. 꿈을 적어요. 피님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웃긴 게 생각나서 갑자기 적어서 대본이 막 후루룩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본을 잘 쓰는 사람들은 막 쌓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유튜브에서 충분히 돼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개그맨들이 유튜브가 생김과 동시에 좋은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약이 없는 거죠. 제약이 없나. 그러니까 지금 개그 콘서트가 있어요. 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는. 물론 내가 내 채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는데 거기 가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또 분명히 이 미디어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공중파는. 그러니까 그걸 뿜어내는 것들이 또 잘한다 이런 개그맨들은 날아오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일 쓰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끼리 도와줘요. 개그맨 채널들을 보면 특징이 이 채널에 나왔던 사람 여기 나오고 여기 채널에 나왔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장점이 서로 정말 많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한다라는 거죠.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정말 그게 굉장히 큽니다. 작지 않아요. 절대로. 야 나 불러줘. 너 채널 만들었다며. 우리 채널 출연할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회의 정말 오랜 전통인 상부상조 정신을 진짜 실천해서 성공하는 그룹이 개그맨들이 있죠. 개그맨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상부상조 품앗이가 너무 잘 되기도 하고 예. 확실히 개그맨들끼리의 끈끈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노력이 진짜 엄청 담겨 있는 채널들이네요. 엄청나죠. 저는 진짜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그래서 존경하고요. 그죠? 사람들이 끝까지 보게 만드는 어떤 편집, 연출 팁이 있으실까요? 와, 피디님만의?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 근데 좀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듣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건 하이라이트를 앞에 까는 게 근데 정석이기는 한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를 무조건 앞에 깔아라. 그렇죠. 그게 약간 사실은 무조건 느낌입니까? 예를 들어서 반전이 있는 영상에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아, 드라마타이즈라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드라마타이즈. 그 예. 드라마타이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어떤 하이라이트 부분에서의 직전 상황이라든지 가장 이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좀 앞에다 많이 넣는 편이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사람들이 화나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앞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면은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하면서 보다가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군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재밌어요. 네. 근데 유튜브의 안타까운 점은 유튜브한테 깜짝. 정말 그것만 보고 댓글 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확실한 거는 그럴 수 있겠네, 그죠? 굉장히 많아요. 정말 웃겨요. 저희 분명히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것만 보고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일시정지를 해놓고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가고요. 여러분의 컨텐츠 여정에 작은 힌트와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수상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김민석 PD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